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쪽에 방향을 좀 두면서 흐름을 잘 지켜준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힘을 많이 써줬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또 시작된 만큼 실적이 잘 나왔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받쳐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해 갔습니다. 0.65% 오름세로 2249선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 하지만 또 그만큼 중소형단에서는 좀 소외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반대 모습을 보였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 그리고 개인만 사들이면서 0.82% 하락했고 683선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10월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는데요. 그 시점에서 어떤 섹터와 또 어떤 종목에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을지 오늘은 김도훈 전문가님과 또 포인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상승이건 또 하락장이건 시장 분위기를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또 냉정한 분석으로 종목별 투자 판단을 또 내려주실 분이기 때문에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시장에서도 중심을 잡아가시면서 수급이 몰리는 확실한 상승 종목만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이라고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장중에 잡아가실 종목의 탄력을 그럼 이전에 잡아주신 종목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수익률부터 이렇게 AB프로바이오 303% 이상이고요. 이외의 종목도 세 자릿수 수익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종목으로도 이렇게 공략해 주신 종목들 탄력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 평균 2거래일 만에 두 자릿수 내외의 수익 기록한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김도훈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시는 종목들이 유독 더 특별한 이유는요. 전문가님이 또 세력주를 잡는 전문가로 우리 시장에서 또 손꼽히는 전문가님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생방송 중에도 이런 극비 세력주가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에 드리는 매수매도 타점 신호 받아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져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 링크 통해 가장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지금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서둘러 들어오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부에서는요. 실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심리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또 낙폭과대 영역에 있는 종목이 유독 더 쉽게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투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고요. 또 2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깊게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사실상 폐허가 된 이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른바 21세기 마셜 플랜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총 3,490억 달러, 한화로는 총 약 500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건 계획에 또 폭등 랠리를 맞을 수 있는 황금주는 또 무엇일지 매의 눈으로 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즐거운 투자 생활을 위한 투자 전략 저희와 지금부터 세워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문이 열렸고요. 뛰는 세력 위에 나는 전략가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맡은 전문가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저도 오는 길에 제가 원래 몸에 열이 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원래 헤어스타일 자체가 제가 어렸을 때는 반삭을 계속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머리를 빡빡 밀고서 항상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TV 방송 때문에 사실 머리를 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TV 방송국에서 이제 그러면은 좀 험악해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오늘은 옆머리만 한번 밀어봤습니다. 어떻게 농구공처럼 잘 밀렸나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머리도 밀어봤으니 오늘자에도 또 시원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지금 일단은 강의 시작 전에 증시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뭐 들으셨다시피 오늘 강의는 개인 투자자의 심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의니까 이 부분의 강의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뭐 평소에 공부하는 거 싫어, 나는 종목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어도 꼭 들으셔야 되는 강의예요.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계좌 박살납니다. 공부하셔야 되니까 이거 이따가 강의는 꼭 들으시길 바란다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증시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베어마켓 랠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시가 이제 악재가 없다. 점점 이제 악재가 해소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 도입부에 있고 사실상 지금의 경기는 되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증시가 먼저 선반영이 되었고 이제 실물 경기가 빠지기 시작하니 앞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증시는 실물 경기에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6개월 정도에서 뭐 최장 1년까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약에 선행을 했다 칠게요. 6개월 선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먼저 빠졌고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증시가 한 1년 빠졌나요? 그럼 6개월 더 빠졌죠. 그럼 만약에 지금부터 반등한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6개월 안에 해결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라는 게 그렇게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요소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바로 경기 침체를 유발시켜가지고 잡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 이게 뭐예요? 공급발 충격이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수요가 과해지면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원래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과해지면서 사람들이 과열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역할로서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긴축 정책들을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그러한 수요가 제대로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된 공급발 쇼크라는 거예요. 이게 딱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바로 79년도 오일 쇼크 때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73년도에 먼저 1차 오일 쇼크 나왔고 2차 오일 쇼크가 이제 7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란 내전 끝나고 나서 이제 석유 나 너네한테 안 팔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원유값이 14달러, 5달러에서 40달러까지 확 뛰었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공급발 충격으로 발생된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잡았냐면은 나는 경기랑 인플레이션 둘 중에 뭘 잡아야 되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뭘 잡아야 되냐, 난 인플레이션부터 잡을게 하고서 그때 당시에 볼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았습니다. 어떻게? 금리 인상으로요. 금리 인상을 죽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방에 잡혔냐? 아니에요. 몇 년 걸렸습니까? 대략 3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3년 정도가 걸렸어요. 이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이 그때 당시에는 더욱더 과열 상황이었죠. 지금이랑 상태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급발 충격 자체가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피크아웃적인 부분은 있겠지만서도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정상 궤도, 뭐 목표 인플레이션이 대략 2%에서 3%대입니다. 거기까지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이 지속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 경제가 어땠냐? 실업률이 4배를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줄
대파산을 했고요. 지금 우리들 뭐 어디에서 파산 소리 납니까? 아니죠.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까? 아니죠. 예, 곡소리 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잡히면. 어차피 공급발 충격으로 안 잡힐 거면 실물 경기가 디플레이션이 돼야 돼요. 디플레이션이 돼서 야 얘네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들이 그냥 차라리 마이너스 값을 내버리자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럼 실물 경기가 디플레이션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디플레이션이라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죠. 그러면은 실물 경기는 더 나빠져야 된다는 소리고 증시도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베어마켓 랠리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랠리 수준은 아니고 데드캣 바운스 정도가 나올 수, 이게 사실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기에는 살짝 폭이 큰데 베어마켓 랠리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또 작은 그런 애매한 파동들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시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뭔가 그래도 지금 이제 증시 뭐 상방 시작되고 그래도 경기 부양책들 나오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절대로 그런 기대감들은 저버리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이러한 증시의 상승은 어떻게 이끌어지냐에 대한 관점, 증시의 성격에 대한 관점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 증시의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가둬놓으면 이렇게 가는 장이냐 어떠한 장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상 하락장에서는 가둬놈이 더 갑니다. 왜? 얘만 좋으니까 수급이 얘한테로 쏠리니까 얘만 갑니다. 근데 이 베어마켓 랠리 즉 뭐예요? 증시가 빠지다가 반등을 해주는 구간,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자,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올 수가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올라와 있던 놈들이 더 가나요?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틀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미 올라와 있던 종목들이 주목을 받지를 못해요. 왜? 이 종목들은요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든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완벽하게 상승장으로의 전환이 된다라든가 이러한 시그널들이 나와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뭡니까? 투심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투심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와주는 반등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팔 기회야, 지금이 탈출할 기회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 뚜렷한 호재가 없으니까. 악재에 대응하기 급급한 호재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경기 부양책 뭐예요? 채권 안정펀드 왜 나왔습니까? 회사채 시장 얼어붙고 레고랜드 발로 신뢰되어 이러니까 그때서야 채권 안정펀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건 결국엔 미봉책이라는 거예요. 바지 터졌는데 공연은 맞춰야 되니까 바지 일단은 이렇게 테이프라도 붙여놓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의 반등은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반등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익 실현 구간이 없는 종목들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한 종목들이 과연 어떠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인가라고 봤을 때 바로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뭐 G2파워나 이러한 녀석들 보세요. 자, 얘네들 뭐예요? 빡 빠졌죠? 그쵸?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2만 원에서 뭐 5천 원까지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고점에서 샀으면 마이너스 75%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베어마켓 랠리는 과연 어떠한 요인에서 이루어지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종목들, 지금 증시가 살짝 투심이 돌리다 보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얘 좀 싼데? 라는 애들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가 빠져도 너무 빠졌어. 빠져도 너무 빠졌고 여기에서 수익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에서 본전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없겠죠? 자, 그러면은 본전도 없고 차익 실현도 없어. 올라가기가 쉽겠네? 그죠? 올라가기가 쉽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반등 이렇게 올라가기가 너무 편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회사들이 내용이 있어. 좋아.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빠졌지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러한 회사들이 이거 저점에서요 10,000원까지만 올라가 볼게요. 자, 이 회사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이제 마이너스가 75%가 됐잖아요. 이 고점에서.
2만 원에서 5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75%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딱 여기서 2만 원에서 5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15,000원을 뺀 겁니다. 그럼 딱 5천 원만 한번 올라 볼게요. 5천 원만 오르면 어디예요? 만 원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만 원. 자, 이 종목 만 원까지 올라가면 몇 배입니까? 2배예요. 2배입니다. 이미 너무 박살이 나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빠졌어 했는데 여기에서 살짝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2배라는 거예요. 너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박살이 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살짝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2배. 이러한 종목들을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투심 전환으로 인해서 과대 낙폭주들의 가격에 메리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증시가 조금 그래도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뭘 투자해야 되지? 이게 싸구나. 이게 이렇게 쌌어?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너무 깊게 빠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수월하고 올라가는데 찔끔만 올라가. 내려온 폭에 대비해서 찔끔만 올라가도 몇 배요? 2배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과대 낙폭주들을 저희들이 노려서 매매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 뭐예요? 과대 낙폭주들이잖아요. 지금 원전 가잖아요. 원전이 뭐예요? 이 G2파워인데 이 G2파워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와주는 그림이죠. 그리고 게임주들 최근에 올랐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와주는 이게 위메이드거든요.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와주는 콘텐츠주들 어땠어요?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와주는 그림들. 건설주 어땠습니까?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와주는 그림들. 다 이런 반등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뭔가 이슈가 하나 떴는데 이슈가 뜨고 봤는데 얘네 가격이 왜 이렇게 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만약에 어떠한 A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2차 전지입니다. 그럼 2차 전지가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느냐?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요. 왜? 이미 얘네들은 가격적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더 좋을 거 압니다. 다만 지금 당장에 베어마켓에서 이 지금 눌리고 있는 장에서 반등을 해주는 이러한 반등장에서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지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사지는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시를 이렇게 반등을 주려고 한다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것보다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조금 반등을 해주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하다. 훨씬 더 모양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고요?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사실 지금 이 G2파워도 되게 조금 올라온 것 같잖아요. 이거 지금 8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바닥권 대비해서 이거 진짜 이 짧은 게 80%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들만 노려도 어떻게 된다고요? 80%, 100%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러한 베어마켓 랠리 시장에서는 과대낙폭주들을 노려야 되고 이러한 과대낙폭주들이 정말 조금만 주가가 회복돼도 우리에겐 어떠한 수익이 돌아온다고요? 2배, 3배, 못해도 50%, 70% 이러한 수익들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시드에서 내가 어떻게든 불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투자를 하셔라.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대낙폭에 따른 단기 반등을 노리시면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 정말 이 과대낙폭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얘가 베스트야 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힌트는 잠시 후에 드릴 건데 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대기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잠시 바로 뒤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 베어마켓 랠리라는 이 키워드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고
더군다나 또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기에 또 도입부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랠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좀 힘든 시장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끌어오른 이 투심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서 지금 낙폭과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의 가격적인 매력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전략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좀 자신감과 또 확신을 갖기에 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럴수록 더더욱이나 김도훈 전문가님과 시장 안에서 그 노란톡방 안에서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 세력주 잡는 전략으로 종목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이라고 검색통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늘 첫 번째 강의부터 필살기 종목 힌트를 또 빠르게 공개해 드릴 건데 앞서 잡아드렸던 증시 체크 포인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더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잠깐 방송에 저희 노란톡방 화면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본방 사수 인증을 해주시는 건 되게 좋은데 꼭 사진을 그렇게 찍으셔야 되나 싶긴 합니다. 다들 뭐 어떻게 막 이상하게 찍기 대회하시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잘생기게 얼짱각도로 한번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찍어주시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딱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뭐냐? 자, 첫 번째가 일단은 이 종목도 과대 낙폭입니다. 7월 주가 대비해서 54%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다라는 소리입니다. 주가가 완전히 절반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절반 가까이 빠져 있는데 진짜 거물급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물급 세력은 적어도 몇백 % 이상의 급등을 만들어냈었던 세력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TV 방송에선 자세한 종목명들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한 몇백 % 이상, 많게는 1000%, 2000% 이상의 급등을 만들어냈던 세력들을 저는 거물이라고 부르고요. 그러한 거물이 저 54% 빠져있는 종목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거물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300억대예요. 300억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300억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물급 세력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얘들 평단가 근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정말 거물급 세력이 이제 시작하려고 이 300억대 물량을 가지고 뭔가를 스타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얘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얘들 평단이랑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TV 방송에선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따 이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저녁 9시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속 시원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력이 뭐 어떠한 종목을 작업했다 이러한 얘기들 이거 TV에서 말하면 저 대국민 사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선 그러한 수위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저를 양껏 뽐내면서 제가 이 종목은 누가 작업을 했는데 막 이러면서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대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이 거물급 세력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이 종목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대기하셔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살짝쿵만 보여드릴게요. 이 거물급 세력이 어떠한 차트를 만들어냈었는지 이런 차트를 만들었었습니다. 자, 단기 1140% 폭등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점상한가 2번, 3번, 4번, 5번, 점상한가 5번에 그냥 상한가 2번. 그래가지고 상한가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 7, 7연상을 보냈었던 7연상하고 이 날짜도 거의 상한가 근접하게 갔었거든요. 거의 이 정도로 만들어내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1140%의 폭등을 만들어냈던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여기에서 정말 돈 많이 벌었겠죠. 정말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세력이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 입성을 해놓고 지금 그 세력 평단가예요. 진짜 제가 이 부분은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다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평단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다. 그러면은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셔서 대기를 하시고 계셔라. 그럼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달려가서 9시에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바로 개인 투자자의 심리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의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힌트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마어마한 과대 낙폭을 형성하면서 또 거물급 세력의 입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그만큼 전문가님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또 강조를 해주시는 이유가 역대 최대 수익을 가져갔던 종목들이 뭐 303%, 175%, 또 135% 이상을 가져가는 것처럼 이것 이상의 수익을 담아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종목을 담아 가시려면 필살기 종목을 여러분도 함께 공략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극비 세력주로 이 필살기 종목을 담아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 함께 세력들의 수급을 함께 파악하시고 그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가셔야 되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그 전략을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이라고 검색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로 순서 이어가 볼 텐데 이제는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로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강의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가 지금 그 강의 2강을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네요. 오늘은 제가 좀 자유롭게 강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간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인데요, PD님 이거. 되게 좋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를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지금 이제 그냥 1강이죠. 사실상 앞에는 증시 얘기니까. 오늘 제가 얘기해 볼 것은 뭐냐면 바로 개인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심리 구조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주가 작업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주가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 거야.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지. 지금 증시가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이렇고 그러면은 이러한 매도세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때 내가 이 투심을 어떻게 전환시킬 거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차트를 그려내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차트를 그려내는 것도 치열한 수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를 가정을 하고서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차트고 그러한 차트에다가 이제 조미료를 뿌려주는 게 이제 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잘 읽어야만 이 주가 작업도 할 수가 있고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아야 작업자의 심리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세력의 심리를 알고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의 심리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개인 투자자의 심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과대낙폭주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정말 올라가기 쉽다고. 근데 대부분 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과대낙폭주가 왜 쉽게 올라요? 이거 오르면은 물린 사람들이 던질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쉽게 오르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과대낙폭주들의 하락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뜯어다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개인 투자자의 심리, 과대낙폭주가 왜 쉽게 올라요 하실 때, 자, 일단은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그죠? 자, 근데 보통 이러한 하락장들은요, 언제 오냐면 상승장 뒤에 옵니다. 그죠? 상승장 뒤에 하락장이 와요. 그냥 무턱대고 증시가 내리막으로 계속 가고 있었으면 뭡니까? 이미 계속 증시가 그냥 망했겠죠.
그런 하락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려면 상승 뒤에 나와야만 하락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락장들 자체가 나올 때는 보통 상승장 다음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승장에 다들 어떻게 투자하셨어요? 바로 신용대출로 보통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이게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러한 제로금리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 상승장 같은 경우에 이런 레버리지 자체에 레버리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는데, 이 제로금리 시대가 쭉 이어져 오게 되면서 레버리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신용 써가지고 매수하고 수익 대박 나고 우와 나는 천재야 이러시는 분들 상승장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락장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하락장이 시작이 됐고 이렇게 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하락장이 왔을 때, 자, 이거 한번 숫자 한번 볼게요. 아마 이게 친숙한 숫자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 56%, 57%, 57%, 58%, 59%, 60, 65% 보이시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손절 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치실 수 있나요? 아마 10중 9분께서는 못 친다라고 할 겁니다. 왜? 손이 안 나가거든요. 이거 숫자만 봐도 사실 두렵죠. 왜? 반토막이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은 흔하디 흔한 계좌입니다. 왜? 시장이 허구한 날 한 달에 20%씩 빠지는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흔한 계좌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절대로 손절을 못해요. 왜? 이게 정말 종목이 망해서 빠졌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종목이 망해서 빠진 것도 아니고, 차라리 종목이 망해서 빠졌으면은요, 아 이거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손절이라도 내가 쳐야겠다라는 생각이라도 들 텐데, 이 시장 때문에 빠지고 있잖아요. 시장 때문에 빠지고 있으면은요, 이거 종목이 망한 건 아니야. 종목이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버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시장 때문에 빠질 때는요, 거의 손절은 없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의 심리예요. 시장 때문에 빠질 때입니다. 악재가 터졌을 때 말고. 그래서 이렇게 손절을 못하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차트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이제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이에요.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도 올해 2월 달부터 쭉 이렇게 빠져가지고 거의 이때 시점이 3만 원이었는데 반토막 14,500원까지 빠져줬거든요. 이것도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도 이제 이게 주가가 절반까지 빠진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시장이 빠지기 전에, 이 주가가 빠지기 전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앞전에서는 거래량들이 좀 돌아줬습니다. 앞전에서는 거래량들이 좀 돌아줬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때 이거 종목 갈 것 같아, 이거 종목 좋아 보여, 이거 종목 싸다 하면서 매수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자, 근데 주가가 빠질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빠질 때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래가 초반에는 조금 있나 싶더니 갈수록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쵸? 거래가 보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볼게요. 초반부에는 이제 사람들이 아직까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빠지잖아요. 더 삽니다. 더 사요. 왜? 이거 갈 것 같으니까, 이 종목 좋으니까, 나 이거 매수를 했고 이 종목은 올라간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막 더 사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금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거래량이 씨가 마르는 거예요. 거래량이 씨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쭉 빠질 때 여기에서도 어쨌든 거래들이 일어나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들. 자, 한번 이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종목이. 이런 데에서 매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데요. 매수할 거예요? 안 매수하죠. 왜 안 매수합니까? 무서우니까요.
이거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요. 차트가 이쁜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을 이때 당시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과연 여기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건 바로 추가 매수세예요. 추매하는 겁니다. 물타기. 기존의 앞단에서 여기에서 물리셨던 분들이요. 진짜 돈 조금씩이라도 들어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이라도 거래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하락장에서 나는 정말 돈이 많아서 지금 하락하는 거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주워 담아야지 하고서 매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 사람 드뭅니다. 그런 사람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봤을 때 이 물량들은 대부분 다 추가 매수 물량으로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거래 체결되면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앞에서 물려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물려 있고 여기 밑바닥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완만한 하락들이 나와줍니다. 왜 완만한 하락들이 나와줘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버티거든요. 조금씩 추가 매수하고 내 포트폴리오에 다른 종목 조금이라도 수익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그거 잘라가지고 이거 추매하고 평단가 낮추기에 막 돌입하는 거예요. 평단가 맞추기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팔아서 메꿔요. 저 종목 팔아서 메꿔요. 아이고 이거 만약에 신용 썼습니다. 담보 비율 유지 때문에 딴 종목하고 아니면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아서 메꿔요. 지금 시장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야. 이번 하락장만 버티면 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긴 빠지되 완만하게 빠져주는 거예요. 이 물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수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막을 여력이 없어요. 여기서도 대출받았고 저기서도 대출받았고 그러면은 이제 무슨 선택을 할까요? 과연 손절을 칠까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냥 손을 놓습니다. 아 몰라. 나도 할 만큼 했어. 언젠간 오르겠지. 그때부터 인당수 떠다 놓고 기도하고 뭐라든 아무렇게나 그냥 냅두는 거예요. 돈도 없잖아.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아유 오늘도 빠지네. 아유 내일도 빠지네. 하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애가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우 땀나네.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하면서 이 담보 비율을 유지하다가 증시가 계속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겠죠. 반대 매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완만하게 빠지다가 급격하게 빠지는 구간들이 한 번씩 나와줍니다. 이 하락장에서는요. 그럼 이러한 급격하게 빠지는 자리가 뭐냐? 바로 신용으로 버티던 사람들이 반대 매매가 나가고 그 사람이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내려갔는데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반대 매매 연타로 터지게 되면서 급격한 하락이 나와주는 자리가 발생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질 때 조금씩 내려왔던 조금씩 팔아줬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죠?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의 합이니까요. 그죠? 한 주가 매수하고 한 주가 매도해야만 거래량이 1위 찍히니까 이게 추매로 들어온 거라면 이거를 팔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간단합니다. 신용을 안 썼는데 다른 종목에다가 신용을 쓴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A라는 종목에 예를 들어서 신용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이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담보 비율이 부족해져요. 그러면은 그나마 손실이 적고 내가 그 신용으로 안 산 종목들이 있잖아. 신용으로 안 산 종목들을 조금씩 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어서 한 종목 때문에 다른 멀쩡한 종목 여러 개들이 조금씩 털어냅니다. 조금씩 털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털어주는 물량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다른 종목 때문에 이 종목을 팔고 있고 누군가는 조금씩이지만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완만하게 빠지다가 버티다 못한 신용 물량이 빠져나와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바로 이 신용 물량이 빠져나와 준 구간이 키포인트입니다. 왜 키포인트냐? 이 신용 물량들이 빠져나올 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땐 대량의 매도세가 발생을 한다는 소리예요. 대량의 매도세들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로스컷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신용이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단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구간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부터 내가 여기에서 물려가지고 추가 매수했던 사람들 평단이 어디 수준일까요? 바로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준이거나 이 수준이거나. 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분할 매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다른 종목 털어서 산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비중을 뭐 10배까지 늘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좀만 빠지면 추매, 좀만 빠지면 추매, 좀만 빠지면 추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거를 33,000원에 샀다라고 한다면 한 거의 80% 정도까지밖에 평단을 못 내려요. 80%가 어디예요? 여기에서 20% 빠진 거 6,600원 빠진 거니까 대략 26,400원 정도가 되겠네요. 26,400원까지 정도밖에 평단을 못 맞춘다라는 소리예요. 왜? 처음에 비중을 크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사더라도 여기에서 물을 다 탔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신용 때문에 추가적으로 꺾인 부분에서는 물을 못 탔다라는 소리고 여기 구간에서는 본인들이 평단이 낮아질 수가 없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평단은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평단까지 이제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 바닥에 내려왔어요. 손절을 칠 수가 있습니까? 손절을 칠 수가 없겠죠. 그죠? 왜? 자기 평단 여기까지 내려다가 놨는데 물 타다 보니까 비중은 제일 커졌어요. 비중은 제일 커져가지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들고 있고 비중도 제일 큰데 마이너스가 40%야. 이거 어떻게 텁니까? 못 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전을 오기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평단이 여기에 위치해 있잖아요. 대략 이 정도. 그러면 여기 밑으로는 매물대가 있습니까?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규적으로 매수했던 사람들 사봤자 얼마나 샀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려있고 여기에서 추매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덩어리가 물려있다라는 소리예요. 가장 큰 덩어리가 위에 다 포진돼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밑에는 매물대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위에서 개미들이 매집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 밑에 구간은 뭐예요? 그냥 발로 엉덩이 톡 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는 구간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저가 메리트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툭툭 사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급등이 나와요? 간단하잖아. 여기 위에서 이미 유통 물량의 한 90%는 잠겨 있어요. 예. 유통 물량의 한 90%는 잠겨 있다니까요. 이게 진정한 품절주의인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밑에서 진짜 다 품절주예요. 아무도 안 팔아요. 아무도 본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못 팔아요. 아무도 못 팔고 여기 구간은 다 품절주야. 거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요. 뭔가 호재가 하나라도 나오잖아요. 금방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소리예요. 금방 이 바닥권에서 얘네들 거의 본전 구간 가까이까지 확 올라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대를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지금 여기 3만 원에서부터 빠졌거든요. 3만 원에서부터 여기 15,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대략 15,000원이 빠진 거죠. 반토막이니까. 그럼 한 7,500원 정도 절반만 되돌려준다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표시한 22,500원이 됩니다. 자, 딱 이겁니다. 하락의 절반 정도까지는 완전히 쉽게 올라간다라는 소리예요. 왜? 물려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다들 여기 위쪽에 물려 있고 여기에 유통 물량이 90%가 있어. 유통 물량이 90%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밑에 권에서는 뭐라고요? 유통 물량 10%. 품절주. 이 구간에서만큼은 이 덕산테크 비아도 양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뭔가 호재성 기사라든가 뭐라도 하나라도 나와주면 너무 쉽게 급등이 막 20% 30%빡 올라가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초반에 봤던 G2파워 원전 관련으로 해가지고 바닥권에서 올라갔죠. 위메이드 볼게요. 그 아까 전에 차트들 제가 다 보여드렸던 것들 짧게 올라간 것 같지만 G2파워 80% 위메이드 50% 올랐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올라갔죠. 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러한 구간들을 봐줘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품절주다. 이 종목들은 지금 여기 위에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냥 여기 하락분의 절반 정도만 되돌려줘도요. 이게 2배야. 이게 50%고 이게 70%고 이게 2배야. 그리고 이러한 자리들에서 지금 매수 요인이 꿈틀거리는 종목들만 우리들이 찾는다라고 해도 이 구간만 먹어도 지금 기본 50%에서 70%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오늘자에 이러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떠한 종목이라고요? 자, 과대낙폭조리에 있는 매수 요인이 충분한 종목을 봐야 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뭐예요? 과대낙폭주고요. 과대낙폭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물급 세력이 입성했고 매집을 해놨다. 얘네들 뭐예요? 매수 요인입니다. 이 돈 많은 세력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돈 많은 세력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 호재거리는 알아서 만들어냅니다. 뭔진 저도 몰라요. 뭔진 저도 모르는데 돈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기업에다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기업도 그렇게 1140%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새롭게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 품절주 자리에 있다라는 소리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다들 위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품절주 자리야. 그래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한 30-40% 수익은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거대 급등을 만들어냈던 세력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종목은 사실상 저는 매수를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듣고 싶다라거나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고 아니면은 정말 노란톡방에서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방송을 마치면서 9시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또 가장 큰 요소가 투자 심리라고 또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투자자의 투자 심리와 또 투자 판단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는 게 또 시장 분위기니까 오늘 또 그와 관련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로 간통되는 포인트는 중심을 잡으면서 또 과대 낙폭 자리에 있는 매수 요인이 충분한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필살기 종목이 바로 이 과대 낙폭 영역 안에서 거물급 세력까지 입성한 매수 요인이 아주 가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력의 수급을 또 매의 눈으로 간파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이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잡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김도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